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삼성의 갑질 행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당시 삼성은 불법적인 단가 인하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전자의 한 내부 직원이 이와는 상반된 내용을 뉴스타파에 제보해왔습니다. 그는 단가 인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말단 직원들은 불법을 강요받고 있어서 너무나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주 전 뉴스타파에 제보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삼성 가전사 구매팀 현직 직원입니다. 올 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실적 압박, 단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이라 신분 노출이 매우 두렵습니다만 관련해서 제보를 할 수 있을까 하여 메일을 보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자는 삼성전자에서 하청업체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구매팀 직원이었습니다. 제보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제가 제보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자판기 누르듯 양아치가 삥 뜯듯 협력 사갈치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야 하는 제 업무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재단에 몇백억씩 주는 그 돈 중 일부는 아마 협력사의 피눈물이었겠죠. 그는 삼성전자의 업무 이메일 등 삼성의 내부 자료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공했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그가 제공한 삼성전자의 내부 이메일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삼성전자 생활가전 부문의 구매 담당 부장. 이른바 상생협의를 통해 9천억 원을 절감했지만 그래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며 단가 인하를 더욱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상생협의라는 단어는 원가 절감이 불법이기 때문에 만든 용어입니다. 9,075억 원은 구매 금액 대비 원가 절감 금액입니다. 가전 부문의 구매액이 8조 원쯤 되는데 9천억 원 전체를 다 원가 절감했다는 건 아니고 개발에서 절감한 부분도 포함되고 그래서 실제로 업체들한테 원가 인하를 한 것은 3천억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구매 부문에서 하청업체들을 쥐어짜 3천억 원을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단가 인하는 첫째, 하위자재 변경, 둘째, 원자재가 인하, 셋째, 업체 제한밖에 없습니다. 앞에 두 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 달성을 위해서는 업체 제한을 많이 적용하는데 어느 미친 업체가 먼저 단가 인하하겠다며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 직원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증빙 자료를 위조합니다. 저도 많은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매팀 직원들이 불법까지 무릅쓰는 이유는 회사 차원에서 무리한 원가 절감 목표를 세운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별로 목표치를 할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매 파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에서 모두 손익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지원 파트도 그렇고 마케팅 파트, 개발 파트 모두가 각자 손익에 기여하라고 하는데 구매에 내려오는 목표가 과합니다. 그런데 그 과한 목표를 다 맞추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실무 직원들이 짊어져야 했다고 합니다. 임원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지만 사실 자가당착에 불과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무진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것입니다. 저희들끼리 법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징역 6개월 이상짜리를 많이 했더군요.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와 동료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보낸 또 다른 삼성 내부 자료에는 조직적인 자료 은폐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바 준법 리스크가 예상되는 문서는 모두 삭제해라. 특히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PC 문서 점검 10대 실천 행동 강령이라는 문서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단가 인하 요구, 기술 자료 요구 등 법적 위험이 있는 메일은 발신 취소 후 삭제하라는 지시. 퇴근 전 반드시 영구 삭제 프로그램을 7번 이상 가동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은폐 덕분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와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번 공정위가 나왔지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수박 겉만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점이 포인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 자료와 업체 쪽 자료를 비교해서 봐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국정감사에는 삼성전자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 관련 사항을 엄중히 문책했으면 합니다. 실적을 위한 협력사 쥐어짜기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알면서 범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저와 동료들의 고통이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에 김용애 부사장이 출석한다면 무엇을 물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에서 하는 모든 단가 인하가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냐? 당신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킨 거 아니냐?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의 바람은 그저 바람에 그쳤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고발자는 이번 국감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만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의 구매 담당 부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나오기로 돼 있던 삼성전자 김용애 부사장은 빠졌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 등과 관련한 증인으로 소환돼 있었습니다. 10월 4일까지 국회 서류상으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삼성전자의 부사장은 어떻게 국회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삼성전자가 1년에 수차례씩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구매팀 부장까지 관련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좀 급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가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위원장이 그냥 순서대로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인 이하경 의원이 삼성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주도했습니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 조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태정산업을 만나 매각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통해 태정산업의 설비를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약속하면서도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둔 것입니다. 합의서에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합의가 중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저 공정거래위원회 참여했는데 국회가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9월 30일 작성된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은 국정감사를 주도한 이하경 의원실에 접근했습니다.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공강남 회장을 앞세웠습니다. 피해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습니다. 피해 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 피해 업체를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목줄 쥐고 마치 인질 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 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 방법이 아니잖아요. 삼성은 이하경 의원실에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하고 결국 국감 증인에서 빠지게 됩니다. 최초로 삼성이 확약서라는 걸 쓴 거예요. 이제 그것이 부도수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국회의원하고 약속을 했다는 중요한 사실 하나 가지고 10월 10일 삼성의 국감 증인 출석 하루 전날 이하경 의원은 삼성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고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하겠다는 윤부근 사장 명의의 확약서를 보내왔고 그 실무자들이 직접 저에게 찾아와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업체와 갈등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 확약서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하도급 업체와 납품 단가 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내부 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 번 넘게 들었다며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소름 끼치네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몰아갈지 너무 뻔해서요. 실효성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선언은 수십 번도 넘게 들었어요. 원가 절감 목표가 나오고 달성하라는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연불일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은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를 사실상 볼모로 이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해버렸습니다. 삼성의 내부 고발자는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번 증인 철회 과정을 보면 국회가 삼성전자의 이른바 갑질 횡포를 정말 막아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 삼성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생각납니다. 보신 것처럼 삼성이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도 지적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최근 삼성을 위기에 빠뜨린 갤럭시 노트 7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그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는 기묘한 현실. 역시 벌거벗은 임금님을 연상케 합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Inspires us to bring tomorrow into today. We bring you the beginning of a whole new galaxy.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 S6. 언론들은 갤럭시 S6를 이재용 폰이라고 이름 붙였고 삼성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갤럭시 S6는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갤럭시 S6는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수준으로 목표였던 7천만 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러자 이재용 폰이란 말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언론들은 전문 경영인이었던 신종균 삼성전자 인터넷 모바일 부문장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연말 인사에서 겸직하던 모바일 사업부 사장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역시 잘 나갈 때는 이재용 폰이었습니다. 홍채 인식 기능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자 언론들은 또다시 이재용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이 일부 제조사의 배터리가 원인이라며 발빠르게 리콜을 선언하자 언론들은 다시 이재용의 통 큰 결단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리콜로 교환된 갤럭시 노트 7이 또 폭발하고 The warning is coming after at least 5 reports of Galaxy Note 7 replacement phones. 삼성은 결국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재용 실용 리더십의 첫 결실이라던 갤럭시 노트 7은 결국 삼성 스마트폰 역사의 최대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일로 삼성이 입게 될 손실은 무려 7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언론들은 이재용 책임론 대신 모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직원은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는 고동진 사장을 비롯한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갤럭시 노트 7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가폰 시장을 중국에 잠식당하고 애플의 아이폰과 힘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소통 구조를 만든 것은 결국 황제식 족벌 경영이고 특히 최근 들어 3대 세습을 앞두고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조급증이 더해져 참사를 빚어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맞춰서 업적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뚜렷하게 업적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혁신적인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된다는 프레셔가 아주 컸을 것이고 그런 프레셔가 크면 클수록 CEO부터 중간관리자, 기술자까지 커뮤니케이션이 더 되기가 힘들어요. 노라고 하기 힘들죠. 안 된다, 무능해 보이고 잘릴 수 있는데 일단은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리콜을 결정한 최악의 판단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들이 상당히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절차들이 뭐 외국 기업들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지분으로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이른바 황제 경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제 경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황제가 그거 아니에요. 잘 되면 다 황제 탓이고 못하면 다 신하 탓이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신하들은 황제가 무리한 걸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황제는 무리한 명령을 쉽게 내리게 돼요. 왜? 책임 안 지니까요. 그러나 정부, 국회, 주류 언론 어디도 지금으로선 삼성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재용 씨는 그 비대한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사태는 그동안 감시와 견제 없이 성장해온 삼성과 그 지배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삼성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변해야 합니다. 뉴스타파 정재원입니다. (7월 30일) 이후 80일이 넘도록 외롭고 정의롭게 투쟁을 해온 학생들이 너무나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 본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던 학생들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을 치러온 학생들한테 무한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대신해서 싸울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대학의 본질에 소홀했던 우리들의 무감각을 일깨운 것은 바로 우리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현명하게, 그리고 우리보다 단호하게 총장과 집행부의 졸속 행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더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결탁해서 추악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추악한 부분과 결탁해서 여전히 비리 의혹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박근혜 정권과 최경희 총장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바라볼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하지 마세요. 제발 따르세요. 대한민국은 조금 더 허락이 안 되나요?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희 일가가 이렇게 고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른바 황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확인된 수많은 불법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를 단 한 번도 증인석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삼성이 잘 나갈 때는 이건희 부자를 칭찬하고 삼성이 위기일 때는 삼성전자와 한국 사회 전체를 탓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주 목요일 삼성의 등기 이사직에 취임한다고 합니다. 아마 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키를 잡고 위기에 삼성을 이끌어간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재용 본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